김지원의 얼굴이 서울 전역의 모든 스크린에 비쳤다. 강남의 럭셔리 호텔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한국 최대 기술 재벌 중 하나인 그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제 아들을 다시 말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고 그 절박함에 모든 기자들이 순간 침묵했다. 지원은 42세였지만 최근 6개월 동안 그는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이제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그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누구든 제 아들 민준이를 도와주세요. 카메라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는 5살 소년에게 주민했다. 김민준은 작은 비행사 인형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김 회장님, 아드님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이런 극단적인 제안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는 6개월 전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를 떠난 그날 이후로요. 그는 떠났다라는 단어를 발음하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최고의 의사들, 심리학자들, 치료사들 모두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제 아들은 그저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한 여성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드님이 어머니의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 반응으로 말을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어도 진전이 없어요. 그는 학교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도 놀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비전통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이 이야기로 폭발했다. 일부는 지원의 행동을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절박함에 공감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한 가지는 이것이 한 아버지의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37세의 박수진은 텔레비전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청소용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 속 소년의 공허한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한때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화 통역사 중 한 명이었다.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국제 컨퍼런스와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는 몇 명의 부유한 가정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화로 슬픔, 이해, 도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딸 지은이를 생각했다. 7살이었던 지은이는 3년 전 희귀 심장병으로 그들을 떠났다. 그 이후로 수진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수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뉴스 앵커가 계속해서 보도했다. 김지원 회장의 아내 이은혜 씨는 6개월 전 희귀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들의 아들 민준 군은 완전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똑같은 병, 똑같은 상실. 그녀의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앵커가 계속했다. 김 회장은 아들을 돕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 가족은 강남구 한남동의 대저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녀는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걸까? 3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피해왔다. 하지만 그 소년의 눈에서 본 공허함, 그것은 한때 그녀 자신의 눈에 있던 것과 같았다. 그녀는 김지원 회장의 회사 웹사이트로 이동했다. 채용 섹션을 클릭했다. 하지만 수화 통역사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김 가문의 저택에서는 분명 많은 직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검색창에 청소부를 입력했다. 거기 있었다. 김지원 회장의 개인 저택에서
청소 직원을 구하고 있었다. 수지는 이력서를 업로드했다. 그녀는 자신의 수화 통역사 경력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최근 3년간의 청소 경험만 적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그 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김지원의 비서였다. 그녀는 면접을 위해 그날 오후에 저택으로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수진은 자신의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다. 그녀가 한남동의 웅장한 저택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이것은 미친 짓일까? 그녀는 정말 자신이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 소년의 눈에서 본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상실감을 너무나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박수진 씨이신가요? 저는 김가문의 가정부장 정미라입니다. 들어오세요. 저택 내부는 인상적이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우아한 예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즉시 이 공간에 있는 냉랭함을 느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박물관 같았다. 정미라는 수진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김 회장님은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저와 면접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녀는 수진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먼저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저택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보고 들은 어떤 것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당신의 임무는 철저하게 청소에만 국한됩니다. 다른 직원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김민준 도련님과 상호작용하지 마세요. 수진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다. 정미라가 계속했다. 민준 도련님은 특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김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녀는 수진을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이 규칙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수진은 침을 삼켰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나 좋습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봤는데 경험이 충분해 보입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요. 수진이 대답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7시에 오세요. 제가 당신의 업무와 담당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저택을 나설 때 그녀는 2층 창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작은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 민준이었다. 그는 비행사 인형을 꼭 안고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수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수진은 그에게 작게 손을 흔들었다.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창문에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그 순간 확신했다. 그녀는 이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소년에게 손을 뻗어야 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정확히 7시에 저택에 도착했다. 정미라는 이미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진 씨, 당신은 주로 2층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김 회장님의 사무실, 서재, 그리고 민준 도련님의 방도 포함됩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민준의 방을 청소하게 될 것이다. 정미라가 계속했다. 민준 도련님의 방은 그가 아침 공부를 하러 나갔을 때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의 물건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특히 그의 비행사 인형은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민준 도련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면 즉시 나가세요. 그와 대화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그날 하루 동안 수진은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가구에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지는 마침내 작은 소년을 보았다. 그는 긴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다. 여전히 그의 비행사 인형을 꼭 붙잡고 있었다. 수지는 청소를 멈추고 지켜보았다. 민준의 걸음은 느리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주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수지는 몸을 낮추어 그의 눈높이에 맞추고 싶었다. 그에게
안녕이라고 수화로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규칙을 기억했다. 그와 상호작용하지 말 것. 그래서 그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갑자기 민준의 비행사 인형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그는 인형을 바라보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인형을 집어들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수지는 망설였다. 규칙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규칙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인형을 집어들었다. 민주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손에 들고 잠시 살펴보았다. 멋진 비행사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수화로 친구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민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는 그녀의 손동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수지는 다시 한번 친구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인형을 그에게 건넸다. 놀랍게도 민주는 그녀의 손동작을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분명히 친구라는 수화였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이 소년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손으로 말하는 방법을.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모두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인형을 받아들고 수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본 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수진이 전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나 저택으로 향했다. 어제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민준이 그녀의 수화를 따라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의미였다. 그것은 소년이 완전히 다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는 여전히 소통하고 싶어 했다. 단지 다른 방법으로. 수지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청소 카트를 준비하고 2층으로 향했다. 오늘은 민준의 방을 청소하는 날이었다. 정미라가 그녀에게 일정을 알려주었다. 민준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그의 가정교사와 공부를 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그의 방을 청소할 수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방문을 열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방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최신 장난감들이 있었지만 거의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벽에는 비행기와 우주선의 포스터가 몇 개 걸려 있었다. 창계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몇 권의 책과 그림 도구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침대 시트를 갈아 끼웠다. 책상을 닦던 중 그녀는 민준이 그린 그림들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비행기와 구름이었다. 하지만 한 그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한 여성의 그림이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인 것 같았다. 그림 속 여성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손을 뻗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와 민준 사이에는 큰 검은 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을 영원히 분리하는 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 지은이를 생각했다. 지은이도 그녀가 떠난 후에 비슷한 그림을 그렸을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그 끔찍한 날 이후로 지은이의 방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갑자기 수지는 민준의 침대 밑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작은 금속 상자였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다. 천천히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은혜와 민준의 사진들, 웃고 있는 사진,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 있는 사진, 그리고 맨 위에는 은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지는 상자를 다시 닫고 침대 밑에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았다.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작은 소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조차 찾지 못했다. 청소를 마친 후 수지는 작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손 하나가 다른 손을 향해 뻗어 있는 그림. 그리고
그 밑에 그녀는 친구라는 단어를 한글로 썼다. 그리고 그 옆에 그녀는 친구를 표현하는 수화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종이를 민준의 베개 밑에 살짝 밀어 넣었다. 이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다. 수진이 방을 나서려고 할 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커졌고 그는 놀란 것처럼 보였다. 민준아, 미안해. 수진이 말했다. 방금 청소를 끝냈어. 이제 나갈게.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제와 같은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는 친구라는 수화를 다시 했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친구. 그리고 그녀도 수화로 친구를 표현했다. 민준은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종이와 크레용을 가져왔다. 그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가야 했다. 다른 방들을 청소해야 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너무 소중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민준을 지켜보았다. 그는 비행기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을 그렸다. 작은 소년과 여자. 그들은 비행기 옆에 서 있었다. 이게 우리니? 수진이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이었다. 수진은 종이와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그렸다. 다양한 포즈의 손들. 그리고 각 손 밑에 그녀는 그것이 나타내는 단어를 적었다. 안녕, 감사합니다, 기쁨, 슬픔. 민준은 매혹된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고 각각의 손, 모양을 연구했다. 수진이 말했다. 이건 수화라고 해. 손으로 하는 언어야. 말하는 대신 손을 사용하는 거지. 민준은 안녕이라는 수화를 따라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였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정확해. 수진이 기뻐했다. 정말 잘했어. 그들은 몇 분 동안 더 함께 앉아 있었다. 수진은 민준에게 더 많은 수화를 가르쳤고 그는 열심히 따라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호기심과 흥미의 빛.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재빨리 일어났다. 가야 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올게.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청소 카트를 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나가기 전에 민준은 감사합니다라는 수화를 했다. 서툴렀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3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수화 교재, 노트, 그리고 자격증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책들을 펼쳤다.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민준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전 다음 날 수진은 더 많은 교재를 가져왔다.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수화책, 그림카드, 그리고 작은 게임들. 그녀는 그것들을 가방에 숨겨 저택으로 가져갔다. 민준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에는 작은 수화 카드를 만들어 그의 책상 서랍에 숨겼다. 각 카드에는 단어와 그에 해당하는 수화 그림이 있었다. 그날 오후 수진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민준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고 여전히 그의 비행사 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멈춰 섰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거의 눈치채기 힘든 미소였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민준은 복도 건너편으로 걸어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청소를 계속했다. 몇 분 후 그녀는 종이 한 장이 문 밑으로 밀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민준의 그림이었다. 비행기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행기 안에 두 사람이 있었다. 작은 소년과 여자.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친구.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종이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몇 주 동안 수진과 민준은 비밀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켰다. 수진은 민준의 방에 작은 메시지와
수화 카드를 남겼고 민주는 그림과 노트로 대답했다. 그들은 짧은 순간들을 훔쳐 함께 보냈다. 복도에서, 정원에서, 그리고 가끔은 민준의 방에서. 수지는 항상 조심했다. 그녀는 정밀하나 다른 직원들이 그들의 비밀 수업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민준은 놀라운 학생이었다. 그는 빠르게 배웠고 곧 기본적인 수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점점 더 많은 생명력이 돌아왔다. 어느 날 수진이 민준의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는 베개 밑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민준의 글씨로 메시지가 있었다. 수진 누나, 오늘 밤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비행사 이야기요. 제 창문은 잠겨있지 않아요. 12시에 와주세요. 수진은 망설였다. 이것은 위험했다. 만약 그녀가 발각된다면 그녀는 즉시 해고될 것이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녀를 신뢰한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수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갔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의아해했다. 무슨 일이세요, 박씨? 한 경비원이 물었다. 제가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김 회장님이 내일 아침 일찍 필요하시대요. 잠깐만 들어가서 가져올게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들여보냈다. 수진은 조용히 저택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로 향했다. 민준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문을 노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문으로 갔다. 민준이 말한 대로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비행사 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이것은 그녀가 본 그의 가장 큰 미소였다. 안녕, 민준아. 수진이 속삭였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민준은 수화로 대답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누나. 물론이지.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행사 이야기를 원한다고 했지. 민준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용감한 비행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비행사는 폭풍우를 통과해 비행해야 했고 길을 잃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화도 같이 했다. 민준은 매혹된 듯이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준은 수화로 물었다. 누나는 왜 항상 슬퍼 보여요? 수진은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지 몰랐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누나도 누군가를 잃었어요. 민준이 물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 지은이를 잃었어. 그녀는 너와 비슷한 나이였어. 어떻게요? 민준이 물었다.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아팠어. 심장이 아팠어. 네 엄마와 같은 병이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화로 물었다. 그래서 누나가 여기 온 거예요? 날 도와주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내 눈에서 내 딸의 눈을 봤어. 그리고 나는 널 돕고 싶었어.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건 내 선택이야. 그가 수화로 말했다. 말하는 게 너무 아파.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수진의 심장이 아팠다. 그녀는 이해했다. 그래, 이해해. 하지만 네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해. 그리고 그는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항상 바빠. 그는 날 보지 않아. 그는 그저 내가 정상이기를 원해. 수지는 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빠는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는 네 엄마를 잃고 슬퍼. 그리고 그는 너도 잃을까봐 두려워. 민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진이 본 그의 첫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의 작은 몸이 울음으로 떨렸다. 괜찮아. 수진이 속삭였다. 울어도 돼. 때로는 울어야 해.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민주는 울었고 수진은 그를 안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빨갛지만 더 맑아 보였다. 내일 또 와줄래요? 그가 수화로 물었다. 물론이지, 수진이 대답했다. 내가 올 수 있을 때마다 올게.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다. 그는 그의 비행사 인형을 꼭 안았다. 이제 자야 해, 수진이 말했다. 내일 봐.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통해 나갔다. 그녀가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민주는 다시 한번 손을 움직였다. 사랑해요, 누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그녀는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분명히 소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을 하러 가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민준과의 야간 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비밀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그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택에 도착하자 수지는 즉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직원들은 서두르고 있었고 정미라는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무슨 일이 있나요? 수진이 다른 청소부에게 물었다. 김 회장님이 오늘 집에 오세요. 여자가 속삭였다.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셨대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김지원, 민준의 아버지. 그녀는 그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거나 해외 출장을 다녔다. 이것은 새로운 복잡성을 더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지만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의 방을 청소했지만 오늘은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너무 위험했다. 그녀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목소리들이 들렸다. 김지원이 도착한 것이었다. 수지는 복도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그를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그녀를 이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 꼭대기로 움직여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김지원은 인상적인 남자였다. 키가 크고 좋은 체격을 가졌으며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잘생겼지만 지쳐 보였다. 그의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몇 명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어디 있지? 그가 물었다. 도련님은 서재에서 가정교사와 함께 계십니다. 정미라가 대답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회의를 끝내면 그를 보겠어. 그리고 기억해, 오늘 밤 손님들이 올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네, 회장님, 정미라가 대답했다. 수지는 자신의 청소 카트로 돌아갔다. 손님들? 무슨 손님? 그녀는 다른 청소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그의 가정교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창문을 통해 그를 지켜보았다. 민준은 그의 비행사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공중에 들어 올려 비행하는 신용을 했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것은 수진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갑자기 정원 문이 열렸다. 김지원이 걸어 나왔다. 그는 이제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다. 그는 잠시 민준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슬픔, 애정, 좌절, 아마도 모두 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그가 불렀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지원은 아들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뭐 하고 있니?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색함이 느껴졌다. 마치 그가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민준은 그의 비행사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응, 내 비행사구나, 지원이 말했다. 멋지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오늘 밤 중요한 손님들이 올 거야. 아빠를 도와줄래? 그들에게 인사하고 착한 아이처럼 행동해주면 좋겠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 하기 싫다는 거지? 괜찮아.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왔을 때 미소라도 지어줄 수 있니? 그게 아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민주는 반응하지 않았다. 지원은 손을 뻗어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랑한다, 아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일어나 정원을 떠났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이 서 있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민주는 수화로 말했다. 아빠는 이해하지 못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녀가 수화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널 사랑해. 민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의 비행사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다. 수진은 창문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벽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은 분주했다. 직원들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수진은 이미 그녀의 일과를 마쳤지만 정미라가 그녀에게 남아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밤은 매우 중요해요. 정미라가 설명했다. 김 회장님이 중요한 투자자들을 초대하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식당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거실도요.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수진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꽃꽂이, 반짝이는 크리스탈 글래스,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녀는 테이블 주변을 돌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때 그녀는 아이의 발소리를 들었다. 민준이 식당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작은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그는 어른처럼 보였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된 아이 같아. 안녕 민준아, 수진이 말했다. 정말 멋져 보인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의 눈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는 수화로 물었다. 이 사람들은 왜 오는 거예요? 수진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수화로 대답했다. 아마도 너의 아빠의 사업 동료들일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들은 날 보러 오는 거예요. 날 고치러요. 수진은 놀랐다. 무슨 뜻이니? 아빠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민준이 수화로 설명했다. 아빠는 날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의사를 초대했어요. 그들이 날 다시 말하게 할 수 있대요. 수진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밤의 저녁 식사였던 것이다. 또 다른 시도, 또 다른 치료. 걱정하지 마. 그녀가 수화로 말했다. 난 항상 내 편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고장나지 않았어요. 누나 그냥 말하기 싫을 뿐이에요. 말 잘하. 수진이 대답했다. 넌 완벽해. 그대로. 정미라의 목소리가 복돼서 들렸다. 민준 도련님, 어디 계세요? 손님들이 곧 도착하십니다. 민준은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표정을 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식당을 떠났다. 수진은 자신의 청소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부엌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손님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그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남자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지원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눈에 도달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저녁 식사 내내 수진은 부엌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손님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들은 정말로 민준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인가? 그녀는 오직 서빙하는 직원들을 통해 대화의 파편만 들을 수 있었다. 가장 혁신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성공률이 75%에 이릅니다. 부작용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실험적이지만 김 회장님의 아드님과 같은 사례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은 등줄기에 오한을 느꼈다. 실험적 치료. 그들은 민준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은 거실로 이동했다. 수진은 식당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거실 쪽으로 몰래 다가갔다. 그녀는 대화를 엿듣고 싶었다. 치료는 2주 코스로 진행됩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매일 4시간의 세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제 아들이 다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김 회장님.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드님에게 정신적으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지원이 물었다. 우리는 그가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여자가 설명했다. 이것은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결정입니다. 그를 다시 말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의 방어 메커니즘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 아들은 6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마침내 말했다. 그는 친구가 없고 학교에 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는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그는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지원은 자신의 아들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이 수화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민준의 내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좋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방에 장비를 설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수지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저택을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을 도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의 말을 생각했다. 전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기 싫을 뿐이에요. 그는 옳았다. 그는 고장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전문가들이 그를 고치기 위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경고해야 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야 했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준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듣고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수화로 대답했다. 아빠가 날 고치려고 해요. 그들이 내 머리에 기계를 달 거래요. 수진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래, 나도 들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울 거야. 어떻게 해요? 민준이 물었다. 아무도 아빠를 막을 수 없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지원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민준이 이미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아빠에게 말해야 해. 그녀가 결정했다. 그에게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수화를 배우고 있는지 보여줘야 해. 민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빠는 화낼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옳았다. 그녀가 규칙을 어긴 것을 지원이 알게 되면 그녀는 즉시 해고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민준이 갑자기 수화로 말했다. 아빠에게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뜻이니? 제가 말을 할게요. 민준이 수화로 말했다. 하지만 누나만을 위해서요. 그래서 아빠가 누나와 결혼할 수 있게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아, 그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절 말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이 주장했다. 그리고 누나는 날 말하게 했어요. 수화로요. 수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아, 듣고 있니? 내 아빠와 결혼하는 것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아니야. 난 단지 널 돕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도록.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누나가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도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아이의 새 엄마가 되는 것. 그에게 사랑과 이해를 주는 것. 하지만 그것은 꿈에 불과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그녀가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아빠에게 네가 이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는 이 실험적 치료를 중단할 거야.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할까요? 내 아빠에게 편지를 쓰자. 수진이 제안했다. 네 생각과 감정을 모두 적어보자. 그리고 그에게 수화를 보여주자. 그러면 그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을 거야.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 수진이 대답했다. 네 아빠는 널 사랑해. 그는 단지 어떻게 너에게 다가가야 할지 모를 뿐이야.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다. 민주는 종이와 펜을 가져왔고 수진은 그가 편지를 쓰도록 도왔다. 그들은 그의 감정, 그의 두려움, 그리고 그의 희망에 대해 썼다. 그들은 그가 왜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화가 그에게 새로운 표현 방법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편지를 쓰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감동적이고 솔직했다. 그것은 한 어린 소년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었다. 이제 이것을 네 아빠의 사무실에 두자. 수진이 제안했다. 그가 오늘 저녁에 일을 보러 갈 때 발견할 수 있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앞면에 그는 간단히 썼다. 아빠에게.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원의 사무실로 향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진은 민준이 편지를 책상 위에 놓도록 도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빠르게 방을 떠났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수진이 말했다. 민준은 수화로 대답했다. 아빠가 이해할까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는 널 사랑해.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감시되고 있었다. 저택에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들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것이다. 그날 저녁 김지원은 피곤한 상태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느라 지쳐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봉투를 발견했다. 아빠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즉시 민준의 글씨를 알아보았다. 지원의 심장이 빨라졌다. 민준이 그에게 편지를 쓴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서둘러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아빠에게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전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다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를 떠난 후 말하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모든 단어가 제 목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손으로요. 수진 누나가 저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라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많은 단어를 알아요. 저는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아빠는 제가 다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의사들이 저를 고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진 누나는 제가 준비되면 다시 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선택이어야 해요. 강요받아서는 안 돼요.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아빠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함께 수화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 올림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다시. 그의 아들은 말을 하고 있었다. 단지 그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준에게 가야 했다. 그와 이야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의 비서가 노크했다. 회장님, 보안팀에서 온 전화입니다. 그들이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안 돼. 내 아들에게 가야 해. 그들이 말하길 이것은 아드님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서가 말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원은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보내줘. 몇 분 후 보안 책임자가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저희가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하던 중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민준의 방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과 청소부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원은 영상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그의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생기 있고 참여하고 표현력이 풍부했다. 이것은 그가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민준의 모습이었다.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말했다. 몇 주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녀는 아드님과 상호작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뭐지? 박수진입니다. 약 3개월 전에 고용되었습니다.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박수진. 그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너무 바빴다. 그녀를 내 사무실로 데려와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 해고하시겠습니까? 보안 책임자가 물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대답했다. 아니, 그냥 그녀를 데려와. 보안 책임자가 떠난 후 지원은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바깥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는 분노했다. 이 여자는 그의 직원이었다. 그녀는 규칙을 어겼다. 그녀는 그의 뒤에서 그의 아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그의 아들에게 도달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소통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은 그에게 편지를 썼다. 처음으로 그는 민준의 내면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이 청소부 덕분이었다.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정장 차림의 지원과 그의 웅장한 사무실 앞에서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박수진 씨? 지원이 물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지원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친절함과 지혜가 있었다. 그는 갑자기 왜 민준이 그녀에게 끌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앉으세요. 그가 책상 앞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았다. 그녀는 발각되었다. 그녀는 해고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도왔다. 그것이 전부였다. 지원은 그의 책상으로 돌아가 그녀 앞에 앉았다. 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말했다.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민준은 놀라운 아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는 단지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지원의 눈이 좁아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죠? 당신은 그와 상호작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의사소통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수화를 가르쳤군요. 네, 제가 전에 수화 통역사였거든요. 3년 전까지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계속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말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말 그대로요. 저는 몇 달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군요. 그가 말했다. 네, 제 딸 지은이요. 그녀는 희귀 심장병으로 떠났습니다. 김 회장님의 아내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원한 이유입니다. 저는 민준의 눈에서 제 자신의 슬픔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응했군요. 네, 그는 매우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원은 민준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내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민주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 회장님. 그는 단지 당신이 그를 고치려고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지원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있었다. 왜 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죠?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말하는 것이 아픕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때로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당신의 상실을 상기시킵니다. 민주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지원은 창가로 돌아갔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나도 말하는 것이 아팠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은혜가 떠난 후 나는 일에 파묻혔습니다. 말하는 것 대신에요. 생각하는 것 대신에요. 느끼는 것 대신에요.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민준과 나는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둘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있는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는 화면에 민준을 보았다. 그의 아들의 손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살아있었다. 표현력이 풍부했다. 그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규칙을 어겼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고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지원은 그녀를 평가하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당신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박씨. 사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놀랐다. 새로운 직책이요? 네. 저는 당신이 민준의 공식 수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선생님도요. 그 수지는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저는 제 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지원이 계속했다. 그리고 만약 수화가 그가 선택한 언어라면 저도 그것을 배워야겠죠. 당신이 우리 둘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영광이겠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씨, 그가 덧붙였다. 그 의사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해받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지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일할 것 같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원 씨. 그날 밤 수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발각되었지만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공개적으로 민준을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지원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새로운 역할로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김가족의 수화 선생님이었다. 정미라는 그녀를 다르게 대했다. 더 존중하는 태도로.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직접 민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민준의 목소리였다. 작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민준은 그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누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수진이 놀라서 말했다. 너 말을 하고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나한테만 말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아직은요. 수진은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오, 민준아. 네가 준비됐을 때 말하면 돼. 그게 내 선택이야. 민준은 그녀를 꼭 안았다. 아빠가 누나를 선생님으로 고용했다고 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수진이 대답했다. 이제 난 너와 네 아빠에게 수화를 가르칠 거야, 공식적으로.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매일.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물었다. 아빠가 누나를 좋아할까요? 수지는 놀랐다. 무슨 뜻이니? 아빠가 누나를 좋아하게 되면 아빠는 누나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수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민준아,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날 말하게 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누나가 그랬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단지 아빠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민준아. 그건 실제 약속이 아니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약속을 지켜요, 항상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누나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고용주였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하지만 민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뭐가 일어날지 보자,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우선 수화를 배우는 데 집중하자. 그들의 첫 번째 공식 수업은 그날 오후에 열렸다. 지원은 그의 일정을 정리하고 참석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곧 그는 수화의 기본을 배우는데 몰두했다. 수지는 그들에게 인사, 기본 단어, 그리고 간단한 문장을 가르쳤다. 지원은 민준보다 느리게 배웠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의 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있었다. 함께 웃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원은 수진을 한쪽으로 불렀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민준과 진정한 연결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물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수지는 놀랐다. 이것은 업무상 저녁 식사인가? 아니면 무언가 더 많은 것인가? 그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도 지원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네, 좋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그것은 그의 눈까지 도달했다. 좋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로 저택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갔다. 식당에 들어서자 그녀는 놀랐다. 테이블은 두 사람을 위해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다. 촛불, 꽃, 고급 와인. 이것은 분명히 업무상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지원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정장 대신 좀 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일어섰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아름답게 보이시네요.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지원은 그녀의 의자를 당겨 그녀가 앉도록 도왔다. 그는 와인을 따랐다.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진짜 대화요. 선생님과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서요. 그러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야기했다. 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상실에 대해, 그들의 희망에 대해. 지원은 그의 아내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친절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민준을 사랑했는지, 그녀가 어떻게 아팠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인정했다. 수지는 그녀의 딸 지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호기심, 그녀의 용기.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함께 수화를 배웠는지, 그리고 지은이가 어떻게 그것을 게임처럼 만들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은이가 떠났을 때 그녀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같은 종류의 상처를 공유했다. 같은 종류의 상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같은 희망을 공유했다. 민준을 위한 희망.
당신은 놀라운 여성입니다. 수진 씨, 지원이 말했다. 당신은 엄청난 상실을 겪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저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저에게 다시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팀으로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이해, 연결, 가능성. 지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기쁩니다, 수진 씨. 수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가족.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 가족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보았다. 다른 종류의 가족. 새로운 시작. 저도 기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날 밤 수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을 생각했다. 그의 용기, 그의 지혜, 그의 마음. 그리고 그녀는 지원을 생각했다. 그의 힘, 그의 취약함, 그의 사랑.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그들 세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 가족으로서. 그것은 가능할까? 다음 몇 주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차갑고 적막했던 공간이 이제는 생명력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매일 수지는 민준과 지원에게 수화를 가르쳤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웃었다. 민준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날이 강해졌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령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었고 참여하고 있었고 현재에 있었다. 지원 역시 변화했다. 그는 더 자주 웃었고 더 자주 집에 있었다. 그는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매일 민준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손으로 연결했다. 천천히 그들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진과 지원 사이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이름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의 방식,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칠 때의 떨림, 그들이 함께 웃을 때의 편안함, 그것은 작지만 강한 불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날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계단을 뛰어내려 그녀를 맞이했다. 수진 누나, 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하고 명확했다. 빨리 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무슨 특별한 날이니, 민준아?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민준이 기쁘게 말했다. 저 6살이 됐어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생일에 대해 듣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생일 축하해, 민준아.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다. 괜찮아요? 누나가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거실에 들어서자 수지는 놀랐다. 방은 풍선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가 있었고 그 옆에는 선물들이 쌓여 있었다. 지원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 씨. 그가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민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으면 해요. 수지는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 행사에 초대하고 있었다. 영광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케이크 자를까요? 민준이 물었다. 그는 흥분으로 거의 제자리에서 뛰고 있었다. 지원은 웃었다. 먼저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선물.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민준은 자신의 생일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동물원에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의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싶었다. 지원은 모든 것에 동의했다. 오늘은 민준의 날이었다. 수진 씨도 우리와 함께 오실래요? 지원이 물었다. 우리는 당신이 함께 하시면 기쁠 거예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가족 행사였다.
그녀는 침입자처럼 느껴지기 싫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있는 진심 어린 초대를 보고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기쁘게 함께하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아침 식사 후 민주는 케이크 앞에 앉았다. 촛불이 켜졌고 지원과 수지는 생일 노래를 불렀다. 민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촛불을 불어 껐다. 뭐라고 소원을 빌었니? 수진이 물었다. 민준은 신비한 미소를 지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물 시간이 되었다. 지원은 민준에게 커다란 상자를 건넸다. 민준은 흥분해서 포장지를 뜯었다. 그것은 정교한 장난감 비행기 세트였다. 비행기, 활주로, 심지어 작은 비행사 인형들까지 있었다. 와! 민준이 외쳤다.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아빠.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의 얼굴에 있는 순수한 기쁨에 행복했다. 그 다음은 수진의 차례였다. 그녀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준아, 내 선물은 바로 여기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복잡한 수화를 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동작의 연속이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특별한 생일 축하 수화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그녀는 동작을 다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볼래? 민준은 수화를 따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의 시도 후에 그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 잘했어. 수진이 말했다. 이제 네가 특별한 생일 수화를 알게 되었네. 이건 내 것이야, 영원히. 민준은 기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수화를 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누나. 고마워요. 그 후 그들은 동물원으로 향했다. 그것은 완벽한 날이었다. 햇살이 빛나고 하늘은 맑았다. 민준은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는 지원과 수진의 손을 잡고 전시장에서 전시장으로 기쁘게 달려갔다. 지원은 아들을 지켜보며 기뻤다. 오랜만에 그를 이렇게 행복하게 본 것 같아요. 그가 수진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수진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는 팀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정말로 수진 씨,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은 그들의 손이 맞닿는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펭귄 전시장 앞에 서 있을 때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는 수진 누나를 좋아해요? 지원은 당황했다. 물론이지, 민준아. 수진 선생님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셨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빠는 수진 누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했던 것처럼요. 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원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것 같았다. 민준아, 그건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야.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날 말하게 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민준이 주장했다. 그리고 수진 누나가 그랬어요. 그녀는 날 수화로 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 실제로 말하고 있어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약속이 아니었어, 민준아. 그건 단지 아빠가 절망적이었을 때 한 말이었어. 민준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다. 그럼 아빠는 수진 누나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개입해야 한다고 느꼈다. 민준아,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하는 거야. 그건 그냥 하는 결정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와 누나는 서로를 좋아하잖아요. 민준이 말했다. 저는 볼 수 있어요. 아빠가 누나를 바라볼 때 아빠의 눈이 행복해 보여요. 엄마를 바라볼 때처럼요. 지원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말을 잃었다. 그리고 누나도 아빠를 좋아해요. 민준이 계속했다. 누나가 아빠와 이야기할 때 누나는 미소를 지어요. 진짜 미소요. 눈으로도 웃는 그런 미소요. 수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것은 너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준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원을 좋아했다. 아마도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지원은 그의 목을 가다듬었다. 민준아,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내 생일이야. 오늘은 너에 관한 날이야.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 생일 소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요. 진짜 가족요. 그 후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사진을 찍었다. 천천히 긴장이 풀리고 웃음이 돌아왔다. 그날 저녁, 그들은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갔다.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테마 레스토랑이었다. 음식은 비행기와 우주선 모양으로 제공되었고 벽에는 우주 포스터가 있었다. 민준은 그곳을 사랑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민준은 자신의 새 장난감과 배운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해 다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큰 발전이었다. 6개월 동안 그는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수진과 지원은 이 발전에 기뻤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유된 자부심이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원은 목을 가다듬었다. 민준아,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준은 흥분해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실버 브로치가 있었다. 그것은 작은 비행기 모양이었다. 이건 네 엄마의 거였어. 지원이 설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 그녀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주신 거야. 그는 파일럿이었거든. 그래서 네가 비행사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건 네 DNA에 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할아버지가 비행기를 조종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대한항공의 최고 파일럿 중 한 명이었어. 그리고 네 엄마는 항상 네가 이 브로치를 갖기를 원했어. 그녀는 네가 6살이 되면 이것을 주기로 계획했어. 민준은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정말 특별해요. 그가 속삭였다. 감사해요, 아빠.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천만의 아들아, 생일 축하해.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은 거의 잠들어 있었다. 지원은 그를 안아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수지는 거실에 남아 기다렸다. 몇 분 후 지원이 돌아왔다. 그는 바로 잠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완벽한 하루를 보냈나 봐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그녀 옆에 앉았다. 당신이 와 주셔서 기뻤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진 씨. 수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당신들도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나서 지원이 말했다. 오늘 민준이 한 말에 대해 미안해요. 그는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에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는 단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있었다. 민준이 옳았어요. 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수진 씨. 매우 많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다. 우리는 둘 다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 직원이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복잡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지원이 계속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것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탐구하고 싶어요. 천천히요. 민준을 위해서라도요.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진실성을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더, 아마도 사랑의 시작일까? 저도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짧지만 달콤한 키스였다. 약속의 키스. 좋은 밤 되세요, 수진 씨. 그가 말했다. 좋은 밤 되세요, 지원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날 밤 수지는 꿈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느끼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삶이 마침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날을 생각했다. 민준의 웃음, 지원의 눈에 있는 따뜻함, 그들이 함께 보낸 완벽한 하루, 그리고 그 키스, 그 달콤한 키스.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전체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서진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행복이 곧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과거는 결코 정말로 과거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그녀는 어제의 키스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은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자연도 그녀의 행복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신경 써서 손질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지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녀는 민준과 지원이 정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민준은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왔다. 수진 누나, 그가 외쳤다. 왔어요. 아침 먹을래요? 그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민준아, 고마워. 그녀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지원이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들의 키스에 대한 기억. 좋은 아침이에요 지원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그들 사이를 오가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원은 민준을 학교에 데려갈 계획이었다. 민준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긴장되니? 수진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널 다시 보게 되어 기뻐할 거야. 수진이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기억해. 네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수화를 사용할 수 있어.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그리고 아빠가 선생님들에게 수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은 괜찮대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얘기했어. 그들은 민준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의사소통 방식을 존중할 거야. 수지는 자부심을 느꼈다. 지원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지원했다. 아침 식사 후 지원과 민준은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수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행운을 빌어 민준아, 그녀가 말했다. 오늘 잘 될 거야. 민준은 그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누나. 나중에 모든 일을 알려줄게요. 지원은 차에 민준을 태우고 수진에게 다가왔다. 오늘 저녁 식사 어떠세요? 그가 물었다. 딱 우리 둘만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8시에 올게요. 데리러요. 그들이 떠난 후 수진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준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괜찮기를 바랐다. 그날 오후 수진이 교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지원의 비서였다. 수진 씨, 죄송합니다. 비서가 말했다. 김 회장님이 오늘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긴급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수진은 실망을 느꼈지만 이해했다.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죠. 김 회장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덧붙였다. 그리고 민준 도련님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지는 안도했다. 적어도 민준은 괜찮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으로 걸어가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 이준호였다. 수진아, 그가 말했다. 오랜만이야.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3년 동안 준호를 보지 않았다. 지은이가 떠난 후 그들의 결혼은 무너졌다. 슬픔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준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그들은 연락을 끊었다. 준호,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중요한 일이야.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준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 있는 진지함을 보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그들은 근처 카페로 갔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준호는 피곤해 보였다. 그의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더 말랐다. 어떻게 지냈어?
그가 물었다. 괜찮아, 수진이 대답했다. 일하고 있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수화 선생님이 되었다고. 수진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난 아직도 서울에 친구들이 있어. 그가 설명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 특히 유명한 기업가의 아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여자에 대해서. 수진은 불편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야, 준호?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수진아, 난 결혼했어. 수진은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축하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준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야. 그녀는 좋은 여자야.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가질 거야.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 준호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지은이를 대체할 아이. 축하해. 그녀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알아차렸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러 온 이유야. 그가 말했다. 난 네가 이것에 대해 알기를 원했어. 다른 사람에게서 듣기 전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삶의 일부가 아니야. 알아.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때 모든 것을 공유했어. 그리고 지은이를 공유했어. 수진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움찔했다. 그것은 여전히 아팠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이유야. 준호가 계속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지은이의 의료 기록이야. 그녀의 심장병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어. 난 네가 이것을 갖기를 원해.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왜? 그 소년, 네가 가르치는 소년, 준호가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는 같은 병으로 떠났지? 같은 희귀 심장병으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병은 유전적일 수 있어. 준호가 말했다. 소년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알아야 해.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민준? 위험해. 그녀는 그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은혜와 지은이는 같은 병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도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할까? 이 정보는 그들의 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준호가 계속했다. 아마도 그들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이걸 지원 씨에게 전달할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는 잠시 망설였다. 수진아, 난 네가 행복하길 바라. 정말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아이를 가졌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무너졌다. 고마워 준호, 그녀가 말했다. 나도 네가 행복하길 바라. 너와 미나 그리고 너희 아이.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준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진정한 작별. 준호가 떠난 후 수지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잠재적으로 민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지원과 민준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이 정보를 지원에게 주어야 할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두려워할까? 그는 민준을 과잉보호하게 될까? 그녀의 생각은 전화 벨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것은 지원이었다. 수진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민준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이 와주셨으면 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지금 집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저택으로 서둘러 갔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다친 걸까? 그는 아픈 걸까? 저택에 도착하자 그녀는 민준과 지원이 거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민준아, 수진이 그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민주는 그녀를 보자 더 많이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품에 뛰어들었다. 누나, 그가 흐느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를 놀렸어요. 그가 설명했다. 그들은 그가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상한 아이라고요. 또 수진의 심장이 아팠다. 그녀는 민준을 꼭 안았다. 오,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 아이들은 그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있었다. 왜 그들은 날 싫어하는 거예요, 누나? 난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민준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넌 단지 다를 뿐이야.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해. 민준은 코를 훌쩍였다. 전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지원은 아들의 옆에 앉았다. 민준아, 넌 다시 학교에 가야 해.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은 날 놀릴 거예요. 민준이 항의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내가 학교에 같이 가면 어떨까, 민준아? 그녀가 제안했다. 난 너의 수화 통역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수화를 가르칠 수 있어. 그러면 그들은 이해할 거야. 그들은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볼 수 있을 거야. 민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누나가 나랑 학교에 올 수 있어요. 수지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가 말했다. 내가 학교와 이야기할게요. 수진 씨가 민준의 공식 통역사가 될 수 있도록. 민준은 기뻐했다. 그는 수진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누나. 누나랑 함께라면 난 괜찮을 거예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가방 속의 봉투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지원에게 주어야 할까? 지금이 적절한 시간일까?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아니, 지금은 아니다. 민주는 이미 충분히 힘든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나중에 그와 이야기할 것이다. 적절한 시간에.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때로는 적절한 시간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진실은 너무 오래 숨겨두면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수지는 민준의 학교 통역사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이것은 민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옷을 입고 수화 교재와 시각적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오늘 민준의 반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수화를 가르칠 예정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민준을 더 잘 이해하고 그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녀는 민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가방은 등에 메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는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비됐니? 수진이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준비됐어요. 지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 아침 회의가 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고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 누나가 저와 함께 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몸을 숙여 민준의 머리에 키스했다. 알아, 넌 용감한 아이야. 오늘 잘할 거야.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은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감동했다. 천만에요. 민준이 잘 지내는 것을 돕는 것은 제게도 중요해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있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아마도 그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아마도 그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수진과 민주는 학교로 향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수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민주는 여전히 긴장해 보였지만 그는 결단력이 있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수진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그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안내되었다. 그녀는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는 수진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박 선생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김 회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통역사로 있게 되어 기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수화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들이 민준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민준의 담임 선생님이 그들을 교실로 안내했다. 아이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들어오자 조용해졌다. 여러분,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발표했다. 그리고 이분은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수화 통역사이십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에게 수화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수화는 손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기본적인 수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간단한 인사와 표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따라했다. 그들은 빠르게 배웠고 곧 서로에게 간단한 수화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다른 아이들의 수화를 수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정확한 동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했고 그는 수화로 대답했다. 수지는 통역했다. 점심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네가 우리에게 더 많은 수화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한 소년이 물었다. 민준은 놀랐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가 수화로 대답했다. 수진이 통역했다. 아이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민준을 둘러싸고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이상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친구로 보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는 놀랍도록 잘 지나갔다. 오후에 수지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민준은 그녀를 도왔다. 그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수화로 짧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수진이 통역했다. 아이들은 경외심으로 지켜보았다. 수업이 끝날 무렵 지원이 도착했다. 그는 교실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의 아들은 다시 빛나고 있었다. 학교 시간에 민주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누나, 그가 말했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넌 특별한 아이야, 민준아. 그들은 단지 그것을 볼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야. 지원은 그들에게 다가왔다. 어땠어? 그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아빠. 민준이 대답했다. 아이들이 저에게 수화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배우고 싶어 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수진은 머리를 저었다. 기적이 아니에요. 단지 이해와 수용이죠.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는 그의 방으로 가서 숙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숙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수진과 지원은 거실에 남았다. 이제 그들은 혼자였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할까요? 지원이 제안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들은 저택의 작은 다이닝룸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사는 맛있었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그들은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준의 발전에 대해 기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원이 목을 가다듬었다. 수진 씨,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일까? 지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반지 상자였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이것이 갑작스럽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그저 알아요.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요. 수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하는 그것인가? 당신은 우리 삶의 빛을 가져왔어요, 수진 씨. 지원이 계속했다. 당신은 민준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셋이 가족으로서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박수진 씨, 당신은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직은. 그들은 서로를 알게 된 지 불과 몇 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다. 지원 씨, 그녀가 시작했다. 당신의 청혼은 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요. 지원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일이죠?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그녀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전 남편이 그녀에게 준 봉투였다. 이것은 제 딸 지은이의 의료 기록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녀는 당신의 아내와 같은 병으로 떠났어요. 희귀 심장병으로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당신은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병은 유전적일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전 남편이 이 정보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는 민준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민준 위험하다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들이 이 정보를 검토해야 해요. 그들은 민준을 검사할 수 있어요.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지원은 의자의 뒤로 기대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이것을 알고 있었죠? 수지는 머뭇거렸다.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지원이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수진이 말했다. 적절한 시간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과 민준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원은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당신이 이 정보를 숨겼다는 사실이 저를 걱정시켜요, 수진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해야 해요. 언제나요. 수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지원을 보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의 신뢰를 배신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상처, 두려움, 그러나 여전히 사랑. 저도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민준의 건강에 관한 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준을 보호해야 해요. 지원은 다시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봉투를 들고 내용물을 꺼냈다. 그는 의료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 병은 젊은 나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은혜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겨우 28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수지는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딸은 겨우 7살이었다. 그녀는 너무 어렸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단지 피로감과 약간의 숨가쁨이었어요. 하지만 몇 주 안에 그녀는 병원에 있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민준을 잃을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최고의 의사들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검사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 싸울 거예요. 지원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네, 우리. 수진이 확인했다. 당신이 여전히 저를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민준의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 거예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원해요, 수진 씨. 그가 말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요. 우리는 지금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민준을 위해서요. 그는 다시 반지 상자를 들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김지원 씨. 저는 당신과 민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지원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들이 키스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환호성이 들렸다. 그들은 돌아보았다.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드디어 그가 외쳤다. 제 생일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지원과 수지는 웃었다. 지원은 아들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 민준아. 민준은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팔에 안겼다. 그들은 함께 껴안았다. 새로운 가족. 수진 누나가 이제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었다. 그래, 민준아, 내가 너의 새 엄마가 될게.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요? 민준이 물었다. 약속해. 수진이 대답했다. 그날 밤 늦게 세 사람은 병원에 갔다. 민준은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들은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 것이다. 가족으로서 민준이 잠든 후 지원과 수지는 정원에 앉았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서워요? 지원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민준을 위해 싸울 거예요. 우리는 그를 잃지 않을 거예요. 잃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동의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는 이길 거예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민준은 어머니의 심장병에 대한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낙관적이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민준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를 권장했다. 수진과 지원은 안도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봄에 열렸다. 그것은 작고 친밀한 행사였다. 민준은 반지 베어러였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의 새 비행사 브로치를 입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수지는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가 지원에게 걸어갈 때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 그녀는 지은이가 그녀를 위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가 마침내 다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지원은 그의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혜를 생각했다. 그의 첫사랑. 그는 그녀가 이해할 것이라고 알았다. 그녀는 항상 그와 민준이 행복하기를 원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서약을 할 때 그들은 과거에 대한 경의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렇게 했다. 그들은 상실을 통해 만났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으로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민준, 그는 자신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새 어머니, 그는 여전히 그의 첫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그는 항상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또한 새로운 어머니가 있었다.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목소리를 준 어머니. 결혼식 후 민준은 조용히 수진에게 다가갔다. 누나, 그가 말했다. 아니, 엄마. 그는 그 단어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또한 옳게 느껴졌다. 내가 말해도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수진은 놀랐다. 정말이니? 민준아, 준비됐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어요. 전 행복해요. 그리고 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손짓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니? 그가 물었다. 민준이 할 말이 있대요. 수진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지원은 놀랐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뼉을 쳐서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방이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민준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긴장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거칠었지만 강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가 떠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아팠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을 받은 채 지켜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민준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 계속했다. 저는 다시 행복합니다. 저는 새로운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화로 사랑해요를 표현했다. 이것은 사랑해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들을 안아들었다. 자랑스러워 민준아, 그가 말했다. 너무 자랑스러워. 수진도 그들을 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긴 여정을 거쳤다. 슬픔, 침묵,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하지만 이제 그들은 빛을 발견했다. 함께. 그날 밤 늦게 세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 앉았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물었다. 제 첫 엄마와 수진 엄마의 딸, 수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장 밝은 별을 보았다. 그래 민준아,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저기 있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고 미소 짓고 있어. 그들이 우리를 함께 데려왔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물었다. 지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보내. 그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민준은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는 그들에게 감사할래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요. 그래, 수진이 동의했다. 우린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럴 거야. 그들은 함께 정원에 앉아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이는 동안 침묵 속에서 이 순간을 즐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사랑과 이해의 침묵,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 FM 더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지원과 박수진, 그리고 작은 민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의 여정은 상실과 슬픔을 넘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찾는 우리 모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여 비슷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